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에코프로가 지금 사실 17만 원에서 강한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7만 원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까지 저항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과연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또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도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에 대한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에코프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에코프로의 신고가는 어떻게 해서 이제 또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현재 코스피 잘 가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은 좀 아쉽게 이제 마무리 음봉으로서 마무리 해줬는데, 중요한 건 이 차트를 철저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뭐 하고 있다. 에코프로의 차트와 코스닥의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철저하게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 주도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과거에도 우리가 뭐 했습니까? 2차전지 강세 때 느꼈던 부분이죠. 느꼈던 부분이고, 어쨌든지 지금 이런 조정이 나와주는 게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뭐 하고 있었다. 에코프로가 오늘도 보면은 사실상 이 17만 원이란 구간대에서 저항을 맞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17만 원이 왜 중요한 자리가 되었는지와 함께 어떻게 해야 신고가를 뚫고 갈 수 있는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에코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에코프로의 차트가 이제 코스닥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섹터, 이제 언제 우리가 또 이 신고가 코스닥도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움직임도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마 이제 그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당분간도 그렇습니다. 당분간도 그런 게 지속적으로 강한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제 이게 매물대 차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매물대 차트라고 말이 매물대지, 그러니까 사실 현 이 구간에서 거래가 제일 많은 구간에서 이 거래가 제일 많은 구간을 표시해 놓은 게 매물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매물대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17만 원 구간대에서 거래가 제일 활발했다라는 걸 알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 이제 이 17만 원대를 향해 가는 이 구간대 거래량과 그리고 현재 거래량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당시에 이게 매수 거래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당연하게 본전 심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악성 매물. 내가 여기서 추격, 최근에 이제 코스닥 3000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달라붙었다 했더니 갑작스럽게 이제 맞고 조정을 주면서 악성 매물이 나와주는 구간대에서의 또 물량 소화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에코프로가 사실은 이 17만 원 근방에 오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현재도 보다시피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다른 기업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제가 이 얼굴 좀 치워드릴게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이 공매도 잔고가 압도적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는 걸 시장은 뭐 하고 있다? 에코프로를 지금 굳이 상승으로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코프로에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에코프로가 결국에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3천닥이 아직까지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에코프로를 지금 지속적으로 찍어 누르는 부분도 문제지만, 현재 증시에서 대기 중인 이 공매도 대기 자금이 얼마다? 141조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뭘 주고 있습니까? 추가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그러니까 공포감까지 주면서 오히려 개인들의 투매까지도 유도하는 그런 시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에코프로에서 17만 원을 못 뚫는 이유, 에코프로가 지금 17만 원을 못 뚫는 근본적인 이유,
이 과거 이제 17만 원에 강한 이 매도 물량.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해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보시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예요, 공매도.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소화도 에코프로가 강한 이슈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매도도 오히려 에코프로가 강한 이슈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걸 소화시키면서 뭐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까? 쇼커버링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이 17만 원을 강하게 뚫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0닥에 대한 기대가 없다 했잖아요. 3,000닥에 대한 기대가 지금 강하게 불어닥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까지 나와주고 있다? 순환매 시장까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넘어서 순환매에 대한 불장, 그래서 증권주라든지 태양광, 2차전지 불기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순환매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 이 특정 섹터에 대한 강한 이슈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불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뷔페처럼 여기가 장사를 된 뷔페이기 때문에 여기서 초밥도 먹어봤다가 불고기도 먹어봤다가 스테이크도 먹어봤다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아까 이 17만 원대를 공매도가 눌러주고 있고요. 악성 매물이 누르고 있는 이거를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의 부재라는 거겠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증권주들 보면 진짜 이게 순환매 장세답게 오늘 같은 경우도 보험, 금융, 증권 다 상위권이에요. 특히나 오늘 보험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보면은 상한가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오늘 코스피는 보험주들이 견인했다 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 오늘 보험주는 어떤 이 강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환매라기보다는 모멘텀이 강하게 나왔죠. 장중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3차 상법 법안을 소위 통과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3차 이제 상법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주주를 위한 그래서 대주주들이 이제 기업에 제대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핵심이 뭐다? 기업의 지배 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해서 주주들을 보다 더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주주의 거래도 제한하고 이사의 책임도 강화하고 내부자 이제 거래라든지 이제 자회사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뭐 하게 됐다? 주주를 통한 조금 더 이제 투명성 확대를 통해서 주주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통에 가지고 있는 돈은 굉장히 많고 저 PBR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배당도 확대가 될 거고요. 결국엔 자사주도 소각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을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증권 보험주는 어쨌든 이 순환매 섹터라고만 보기에는 어쨌든 이슈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슈는 있었지만 문제는 뭐다? 그럼에도 이 순환매를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3,000닥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이 시점에서도 사실상 3,000닥은 뭐가 될 거다? 그냥 이 우리가 삼성전자 이런 것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압도적이죠. HBM과 반도체라는 압도적인 이 테마를 가지고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날리면서 코스피를 신고가 만들죠. 근데 3,000닥으로 가야 되는데 증권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코스닥에서 AI도 갈 거고 에너지도 갈 거고 인프라도 갈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태양광, 로봇 이런 2차전지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지금 에코프로를 17만 원을 뚫기 위한 강한 모멘텀이 아직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2차 전지주도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2차 전지주도 로봇주들이 올라가주면서 그 다음 순환 테마로서 ESS와 전고체 배터리가 뜨기 시작하면서 올라간 게 뭐다? 2차 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한 이슈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뭐다? 실적이라는 거예요. 실적.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흑자전환 했잖아요.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뭐한다?
이 흑자 전환을 했지만 단기 순이익이 적자죠. 이게 뭐 때문이에요? 에코프로 BM 때문이죠. 에코프로 BM에 이제 결국에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에코프로도 적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지금 뭐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 여러분들 알 거예요. 최근에 에코프로가 뭐가 됐어요? 지주사.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2차 전지 대장주로서 갔을 때와 지금 에코프로의 포지션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주사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자회사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자회사가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주가는 못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지금 에코프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회사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고 이걸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탈피하고자 그나마 하는 게 뭡니까? 최근에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직접 돈 버는 사업형 지주사로 전면 등판하겠다. 원래 지주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여기 있고 밑에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지분가치 평가에 따른 자산가치 증대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거와 다르게 직접 돈 버는 사업형 지주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계속해서 영업실적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이 지주사 자체 사업이 더 커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가스, 리사이클 사업 이런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의 결국에 지주사 사업은 뭐겠어요? 최근에도 이제 에코프로가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한 건 뭐 때문이다?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인리 투자에 따른 직접적인 투자에 따른 흑자 전환이란 거예요. 흑자. 그럼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돈을 벌기 위한 지주사 사업적 이것이 더 사업성을 크게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 생산 시설이 지속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여야 돼요.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인도네시아 재련소가 이제 뭐 한다?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메탈 가격만 상승하면 돼요. 메탈 가격. 그래서 현재 보다시피 이미 25년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에는 인도네시아 재련소는 현지 풍부한 저가 니켈 원강을 기반하면서 여기에 대한 뭐다? 이 이익 개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코발트라든지 니켈 이런 부분으로서의 가격 상승이 따라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리튬 가격 상승보다는 뭘 본다? 코발트와 니켈에 대한 이 가격 상승이 올라와주면서 20% 업사이드를 예상한다 하잖아요. 이 이상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다시 신고가를 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메탈가가 기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주면서 에코프로의 실질적인 지주사적 실적이 증가하겠구나를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신호는 별거 없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근 이제 메탈 가격이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가격이 다시 한번 신고가, 그러니까 고점 돌파가 나온다. 이때가 에코프로의 강한 상승 시발점이 될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에코프로의 이 주가가 쌍봉을 만들러 갔다가 죽을지 돌파가 나올지는 그때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17만 원이 에코프로의 악재 때문에 지금이 저항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3,000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집니다. 근데 굳이 3,000닥에서 에코프로를 이걸 신고가로 올려야 될 만한 기대감은 사실상 부재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건 뭐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메탈 가격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어주느냐 못 만들어주느냐 이걸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